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진짜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 때문에 온 집안이 지옥을 맛보는 게 어떤 건지,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진짜 웃는지 제대로 보게 되실 거예요. 중간에 끊으면 본전도 못 찾으니까요. 가볍게 차 한 잔 준비해 놓고 같이 끝까지 달려보자고요. 그럼 시작할게요. 오늘 이야기는요, 한마디로 정리하면 장여사 멘탈 붕괴, 민경채 인생 청산, 모태주가 판을 통째로 갈아엎는 날입니다. 장여사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루시아를 손찌검하면서 시작을 했거든요. 싸가지 없는 년이라며 뺨을 올려붙이는 순간 그동안 쌓였던 악연이 터져나가는 느낌이었는데요. 루시아 얼굴에 붉은 자국이 올라오자마자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. 바로 모태주였어요. 평소에는 늘 굽신굽신 웃던 그 모태주가 아니었고 눈빛이 싸늘하게 식어 있었죠. 장여사님, 이제 그만하시죠. 이제 맞을 사람은 루시아 누님이 아니라 여사님이에요. 진실한테 두들겨 맞을 시간이거든요. 이 말 한마디에 장여사가 움찔했지만 자존심 때문에 바로 물러서질 못합니다. 내가 뭔데 내 집안일에 끼어들어? 난 이 집 안주인이다. 장여사가 버텨보지만 이미 분위기는 바뀌고 있었어요. 모태주는 장여사 옆으로 비켜서서 조용히 문을 가리켰습니다. 그 문틈 사이로 휠체어 바퀴 소리가 살금살금 다가오는 게 들렸거든요. 집 안 식구들이 하나 둘씩 숨을 죽였고 결국 거실 문이 활짝 열리면서 모두가 죽었다고 믿었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. 민두식 회장이었어요. 예전보다 살은 많이 빠졌고 머리도 하얗게 새었는데요.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더 서늘해져 있었습니다. 장여사, 손 좀 치워라. 내 손이 감히 누구 뺨을 때리는지 이제부터 하나씩 따져보자고. 민두식이 작게 웃으면서도 그 웃음에 살기가 섞여 있어서 장여사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. 루시아는 본능적으로 뒤로 한 걸음 물러났고요. 이 자리에 민두식이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모태주가 이미 오래전부터 뭔가를 준비해 왔다는 뜻이었거든요. 여기까지가 1차 멘붕이었고요. 진짜 폭탄은 그 다음부터 터지기 시작했습니다. 모태주가 두꺼운 서류철 하나를 테이블 위에 툭 내려놨어요. 겉표지에는 딱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. 민강유통 후계 구도 변경에 대한 전면 검토. 그런데 서류를 펼치자 첫 페이지부터 사람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. 나 모태주. 민두식 회장의 유일한 혈육임을 증명합니다. 출생 신고, 병원 분만 기록, 친자 감정 결과지까지 줄줄이 붙어 있었거든요. 장여사는 얼굴이 확 질려서 모태주를 노려봤습니다. 내가 우리 집 아들이라고? 언제부터? 모태주는 여유롭게 웃었어요. 언제부터요? 여사님이 민경채를 내 딸 하면서 키울 때부터요. 그때부터 저는 이 집에서 그림자처럼 살면서 누가 진짜 가족이고 누가 사기꾼인지 다 보고 있었거든요. 사실 모태주의 진짜 속내는 하나였어요. 민두식 회장을 살려서 그 입으로 직접 모든 진실을 폭로하게 만드는 것. 그래야 20년 동안 쌓인 거짓말이 한 번에 무너지니까요. 민두식은 휠체어 팔걸이를 탁 치면서 장여사를 불렀습니다. 장여사, 민경채랑 공실장 어디 있어? 둘 다 안 보이네. 도망이라도 갔나?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는데요. 그 순간 계단 위에서 쿵소리가 나더니 민경채가 허겁지겁 내려오고 있었습니다. 얼굴엔 화장이 엉망으로 번져 있었고 손에는 귀한 가방이 아니라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. 뭔가 감추고 있었던 겁니다. 아버지 살아계셨네요. 민경채는 어떻게든 눈물 한 방울로 상황을 뒤집어 보려고 했는데요. 민두식은 눈썹 하나 까딱 안 했습니다. 그래, 덕분에 살아나서 다 봤다. 내가 내 딸 아니란 사실도, 내 엄마가 누군지, 그리고 내가 어떤 짓을 했는지도 말이다. 이 말에 민경채 입술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. 아직 아무것도 폭로되지 않았는데 이미 들킨 느낌이 들어서였죠. 장여사는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. 회장님, 경채 얘기는 나중에, 지금 저 루시아부터 정리합시다. 그 여자 때문에 집안이 엉망이 됐잖아요. 하지만 민두식이 손을 번쩍 들며 장여사를 딱 잘랐어요. 조용히 해. 진짜 죄인부터 처리하고 가야지. 이때부터 모태주가 준비해둔 2차 폭탄이 터집니다. 모태주는 민두식에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른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서 루시아 앞으로 밀어줬어요. 누님, 이건 누님이 직접 읽어보셔야 할 것 같아요. 제가 대신 말하면 또 조작이라고 할 거니까요. 루시아는 한동안 손을 떨다가 겨우 봉투를 찢어 열었습니다. 안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2장이나 들어있었어요. 첫 번째는 장여사가 오래전에 들고 왔었다는 그 가짜 결과지. 세리와 루시아 친자관계 아님. 그 밑에는 새로 찍힌 진짜 결과지.
세리와 루시아 친자관계 99.999%. 루시아 눈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. 이게 진짜라고요? 목소리가 거의 속삭임처럼 나오는데 모태주가 조용히 웃었습니다. 가짜는 위에 있는 거고요. 그건 김선재가 장 여사님 부탁받고 손뗀 서류고요. 아래 건 병원 원본 재발급 받은 거예요. 누님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날의 진짜 진실이죠. 루시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. 세리가 진짜 내 딸이면 그동안 내 딸이라고 믿고 품에 안고 살았던 미소는 뭐가 되는 건지, 공 실장이 무슨 얼굴로 울면서 미소 지키겠다고 했는지 모든 장면이 한꺼번에 밀려 올라왔거든요. 하지만 더 끔찍한 건 그 와중에도 세리가 저지른 죄들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. 사람을 해치려 했던 그날의 계단, 약혼식장에서의 난동, 미소를 밀어버렸다고 의심되던 그날들. 그래도 죄는 죄잖아요. 내 피라고 해서 면죄부가 되는 건 아니라고요. 루시아는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내려놓으면서 빠르게 결론을 내리고 있었어요. 사랑과 책임 그리고 처벌 세 가지를 동시에 끌어안아야 한다는 걸요. 한편 장 여사는 결과지를 빼앗아 들고는 종이를 막 흔들어댔습니다. 이게 말이 돼? 내가 본 결과지는 분명히 아니라고 나왔어. 내가 눈이 멀었어도 글자는 읽을 줄 알아. 모태주가 그때 조용히 말을 끊습니다. 맞아요, 여사님. 글자는 읽을 줄 아시죠? 근데 서류를 끝까지는 안 보셨더라고요. 검사 번호가 달랐어요. 여사님이 들고 있던 건 김선재가 바꿔치기한 가짜였고 병원 시스템에 남아있는 진짜 번호는 이겁니다. 민두식이 그걸 듣더니 장 여사를 돌아봤습니다. 장 여사, 내가 그렇게까지 했어? 내 손으로 내 손녀를 잡아 죽일 뻔했다고. 그 말에 장 여사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. 그리고 드디어 공 실장이 끌려 들어옵니다. 모태주가 직접 사람들을 시켜서 데려온 거였어요. 공 실장은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채로 문턱을 넘어서자마자 눈앞 상황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. 장 여사, 민두식, 루시아, 민경채, 모태주까지. 이 집의 모든 권력자가 한자리에 모여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거든요. 공 실장, 이제 좀 털 때 됐지? 모태주가 그 특유의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. 20년 동안 입 꾹 다물고 있느라 고생 많으셨고요. 근데 여기 계신 분들, 특히 저기 민경채 씨랑 여사님 앞에서 한 번만 제대로 얘기해 보시죠. 그날 신생아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. 공 실장은 처음에는 버티려고 했어요. 전 그냥 시키는 대로. 라고 말문을 여는 순간 민두식이 휠체어에서 몸을 벌떡 일으키려다시피 하면서 소리쳤습니다. 시키는 대로 했다? 누가 시켰는데? 내 손녀를 바꿔치기 한 사람이 누군데? 그 기세가 너무 세서 공 실장은 결국 주저앉다시피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. 죄송합니다, 회장님. 세리 아가씨는 사실 루시아 사모님 딸이 맞고요. 경채 아가씨가 낳았던 아이는 숨이 멎어 있었습니다. 그걸 차마 말 못해서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는데 민경채가 비명을 질렀어요. 거짓말하지 마. 내 딸이 죽었다고? 그럼 세리는 뭐야? 공 실장이 입술을 깨물다가 결국 폭탄을 하나 더 터뜨렸습니다. 세리는 김선재 씨랑 루시아 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. 전 여사님이 시키는 대로 아기를 바꿔치기 했고 경채를 살리겠다는 욕심에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.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. 이 순간이 2차 대혼돈이었어요. 장 여사는 자신이 손녀라고 믿어온 세리가 사실은 자기가 가장 증오하던 루시아의 딸이라는 사실에 멘탈이 완전히 찢어져 나갔고, 민경채는 자기 딸이라고 믿고 온갖 욕망을 걸어왔던 세리가 피 한 방울 안 섞인 애였다는 사실에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죠. 김선재는 더 최악이었습니다. 자기 이름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바람에 얼굴이 하얘졌다가 곧 억지 미소를 지으려 했거든요. 아니, 다들 너무 나를 악마로만 보는데 사랑이었어요. 난 그냥 내 딸 잘되게 해주려고 했던 것뿐이라고요. 모태주가 여기서 김선재를 정면으로 겨냥합니다. 그래서 유전자 검사도 손대고 장 여사님 편에 붙어서 루시아 누님 내쫓으려고 작당도 하셨죠? 그게 사랑이면 이 세상 아빠들 다 감옥 가야겠네요. 여기까지는 집안 차원의 지옥이었고 다음은 회사 차례였습니다. 며칠 후 민강유통 전체 직원과 언론이 모인 대규모 기자회견장이 열립니다. 모태주가 뒤에서 전부 셋업한 판이었어요. 단상 위에는 민두식 회장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루시아 그리고 약간 떨어진 자리에는 문태경이 서 있었죠. 태경은 아직도 복잡했어요. 부모님을 잃게 만든 사고 배후에 민두식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여전히 그 부분은 해결되지 않았거든요. 그래도 오늘 이 자리는 그 복수까지 한 번에 끝내는 마지막 무대가 될 거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.
민두식은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. 오늘 이 자리는 제 개인의 치부와 우리 집안이 저질러온 죄를 처음부터 끝까지 까발리기 위한 자리입니다. 기자님들 마음껏 적으세요. 오늘 저는 제 왕관을 벗고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겠습니다. 이 말에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. 민두식은 가장 먼저 후계 구도부터 갈아엎었습니다. 먼저 지금까지 제 딸이라고 알려져 있던 민경채. 법적 관계부터 정리하겠습니다. 친자가 아님이 밝혀졌고 회사에 끼친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오늘부로 사장직에서 해임하고 호적에서도 뺄 겁니다. 지분 역시 전부 회수해서 제 아내 루시아 씨에게 넘길 겁니다. 앞으로 민강 유통의 최대 주주는 루시아가 됩니다. 카메라 플래시가 난사되기 시작했고 민경채는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. 아버지, 그게 진심이에요? 나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? 민두식은 단호했습니다. 넌 나를 딸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어. 사람이 욕심이 있어도 선은 지켜야 하는 거야. 너는 그 선을 다 불태워버렸어. 그 말에 민경채 눈에서 피눈물이 쏟아지는 것 같았죠. 하지만 진짜 클라이맥스는 그 다음이었습니다. 민두식이 문태경 쪽으로 돌아서서 좀 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거든요. 그리고 이 사람. 문태경 본부장. 나는 이 사람에게 평생 사죄해도 모자랍니다. 과거 도원실업 조필두 대표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교통사고 그 사건의 배우가 바로 나였거든요. 증인이 사라져서 사건이 묻히길 바랐고 실제로 한동안은 그렇게 믿었죠. 하지만 그 순간 회의장 뒤편 스크린에 CCTV 영상이 떠오릅니다. 오래된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누군가를 밀어붙이는 장면, 그리고 급발진처럼 쏟아지는 차. 그 장면 속에서 민두식이 조필두를 향해 거칠게 소리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. 이 영상은 루시아와 문태경이 함께 찾아낸 최후의 증거였어요. 루시아가 마이크를 넘겨받았습니다. 저 영상 제가 경찰에 제출했습니다. 회장님이 내 인생을 망가뜨렸듯이 태경 씨 인생도 망가뜨렸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결혼 서류보다 이 영상을 먼저 세상에 내놓기로 했습니다. 사랑은 진실을 외면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. 태경 얼굴이 딱 굳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차분했어요. 맞습니다. 저 사람은 제 부모님을 죽음으로 몰았습니다. 그 사실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요. 하지만 누가 대신 벌을 받아야 하는지도 이제는 알겠습니다. 더 이상 이 집안의 죄 때문에 새로운 세대까지 같이 무너지게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. 민두식은 모든 걸 내려놓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. 그래서 내 마지막 지분, 태경 씨에게 물려주겠습니다. 도원실업에서 빼앗았던 것까지 계산해서 민강유통과의 합병 지분 전부 넘길 겁니다. 내 죄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 생각해 주세요. 그리고 난 죄값 치르고 오겠습니다. 감옥이든 어디든. 이 선언으로 왕관은 완전히 내려졌고 판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. 루시아와 문태경, 그리고 그 뒤에서 판을 설계한 모태주가 새로운 구조의 중심에 서게 된 거죠.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해피엔딩으로 싹 정리되지는 않았어요. 가장 복잡한 문제는 여전히 집안 안에 남아 있었거든요. 바로 세리와 미소, 그리고 공 실장과 민경채 사이에 엉켜있던 모성의 문제였습니다. 기자회견이 끝난 뒤 루시아는 공 실장과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. 텅 빈 응접실, 둘 사이에 놓인 건 차가운 찻잔과 산모수첩 한 권뿐이었죠. 루시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. 20년 동안 나한테 사모님이라 부르면서 웃으셨죠. 내 딸을 남의 딸이라 부르면서도. 그때 무슨 기분이었어요? 공 실장은 손을 덜덜 떨며 수첩을 만지다가 결국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. 무서웠습니다. 경채를 잃을까봐, 여사님께 버림받을까봐, 세상에서 나 혼자 남을까봐. 그래서 잘못된 줄 알면서도 눈 감았고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와버렸네요. 루시아는 공 실장을 향해 묻습니다. 지금이라도 돌려놓으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? 공 실장은 눈을 감고 잠시 생각하더니 결국 고개를 저었습니다. 이제는 못합니다. 너무 많은 사람이 다치게 될 거예요. 그래서 저는요, 감옥이라도 가야 될 것 같아요. 대신 딱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? 경채를 완전히 버리지는 말아주세요. 어떤 죄를 지었든 그래도 제 딸이니까요. 이 말에 루시아 가슴이 또 한 번 복잡하게 뒤틀립니다. 세리를 지키려 했던 자신, 미소를 끝까지 딸로 품고 싶은 마음, 그리고 공 실장이 자신의 딸을 붙잡고 싶은 절박함. 여자 셋의 모성이 서로 부딪히면서 누가 옳다고 말하기 어려운 지점까지 와버린 거죠. 이 와중에 민경채는 다른 쪽에서 완전히 다른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. 김선재의 배신이었죠.
회장실에 숨겨놓았던 약혼 반지 케이스는 비어 있었고 김선재 휴대폰에는 내 사랑 설이라는 이름이 삭제된 흔적이 남아 있었거든요. 모태주가 그걸 들고 와서 민경채에게 보여줍니다. 보이시죠? 이 이름. 설이. 백설이요. 그러니까 루시아 누님. 민경채는 그제야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. 세리가 왜 김선재만 보면 미묘하게 흔들렸는지, 김선재가 왜 루시아 근처에서 이상하게 맴돌았는지. 그럼 세리 아빠가 김선재였다는 거야? 나만 모르고 바보처럼 민경채는 치가 떨려서 욕까지 튀어나왔어요. 감히 나를 밟고 루시아랑 세리까지 다 가져가려고 했던 거야? 분노한 민경채는 결국 폭발합니다. 좋아. 다들 나버리면? 나도 가만 안 있어. 이 집안 나 없으면 못 버텨. 하지만 이미 판은 기울어 있었어요. 모태주가 아주 차갑게 선을 긋습니다. 경채 씨 죄송한데요. 이 집안은 경채 씨가 있어서 무너진 거고 이제는 경채 씨를 빼야 겨우 버틸 수 있습니다. 그동안 모른 척했던 제가 제일 큰 공범이지만요. 이 말이 사실상 민경채에 대한 선고였어요. 결국 민경채는 영장까지 발부되어 긴급 체포되고 그 옆에서 공 실장은 울며 붙잡다가 민두식에게 뺨을 3개 얻어맞습니다. 내가 감히 사람 운명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아? 이 집안의 쥐새끼를 키웠구나. 민두식이 내리친 그 한 대는 그동안 못했던 모든 사이다의 총합처럼 시청자들 속까지 뻥 뚫리게 만들었을 거예요. 이제 남은 건 새 판을 어떻게 짜느냐였죠. 루시아는 민두식과의 이혼 절차를 공식적으로 밟고 백설이라는 본명으로 다시 서기로 합니다. 이제 더 이상 민두식 아내 아니에요. 저는 제 이름 되찾았고 제 삶도 제가 되찾을 겁니다. 그 옆에서 문태경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. 민두식을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었고 부모님과 관련된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거든요. 그런데도 태경은 루시아 손을 꼭 잡았습니다. 우리 복수만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잖아요. 이제는 좀 행복해도 되지 않겠어요? 루시아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눈웃음을 지었어요. 행복이 뭐였는지도 까먹었는데요. 한번 같이 찾아볼래요? 마지막 장면은 화려한 회장실이 아니라 평범한 법원 앞이었습니다. 이혼 서류와 새 주주 명부가 동시에 처리되는 날 기자들이 또 몰려 있었지만 분위기는 전과 달랐어요. 민두식은 수갑을 찬 채로 호송차에 오르기 전에 마지막으로 루시아와 문태경을 바라봤습니다. 태경아, 설이야. 늦었지만 고맙다. 나처럼 살지 마라. 욕심만 줬다가 결국 남는 건 이런 수갑뿐이다. 루시아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이제라도 인정해 주셔서 다행이네요. 회장님이 아니고 그냥 한 사람으로서요. 그리고 정말 마지막 작은 예식장이 하나 등장합니다. 호화 호텔도 아니고 꽃 장식도 과하게 화려하지 않은 소박한 공간이었는데요. 그곳에서 백설이와 문태경이 서로를 바라보고 서 있습니다. 신부 입장 대신 설이가 먼저 입을 열어요. 나 태양을 삼키겠다고 설치던 여자였는데요. 알고 보니 진짜 삼켜야 했던 건 욕심이 아니라 상처더라고요. 그 상처를 같이 삼켜줄 사람이 당신이라서 다행이었습니다. 태경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. 난 복수하겠다고 이를 갈았는데 결국 손잡고 싶어진 사람이 당신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우리 이제 좀 웃으면서 살죠. 민강 유통이 아니라 우리 둘 인생의 회장 자리는 서로에게 맡기는 걸로. 두 사람이 반지를 주고받는 순간 저 멀리에서 누군가 울먹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. 스텔라장이었어요. 한때는 루시아를 집 밖으로 내쫓으려 했던 장본인, 세리만 보면서 눈이 뒤집혔던 그 장여사가 오늘은 아무 소리도 못 내고 눈물만 훔치고 있었거든요. 그 옆에는 모태주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. 어머니, 이제 좀 놓으세요. 진짜 손녀든 가짜 손녀든 중요한 건 앞으로 뭘 선택하느냐예요. 우리 세리도 아직 늦진 않았습니다. 장여사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합니다. 그래,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. 나 같은 어머니 되지 말라고 그 애한테 꼭 전해라. 이렇게 해서 피보다 진했던 욕망의 판은 비로소 끝을 맺고요. 칼로 세운 왕국은 무너졌지만 대신 진실 위에 서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. 민강 유통의 현판보다 더 중요한 건 백설이와 문태경, 그리고 상처난 채로도 어떻게든 버텨보려는 세리 미소의 기억을 붙잡은 루시아, 죄를 인정한 공실장과 무너져 내린 장여사의 선택이겠죠. 앞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될지는 또 다른 이야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. 자, 여러분,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태양을 삼킨 여자 막장 끝판왕 예측 대본이었는데요. 솔직히 이 정도면 한 번 더 돌려보셔도 디테일 새로 보이실 거예요.
중간에 한 번도 안 끊고 끝까지 봐주셨다면 진짜 찐이신 거고요.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번 꼭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 여러분 댓글에 나는 누구 편인지, 누가 제일 얄미웠는지 꼭 남겨주세요. 그거 하나하나 읽으면서 다음 회차 대본도 더 막장스럽게, 더 사이다 터지게 준비해 볼게요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